유한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박진희 부장 만나보는 시간 지니스 오프닝 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오름세 나타냅니다. 강보합권인데요. 어떤 점 중요하게 보세요? 네,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 그대로 좀 이어받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도 사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거나 이러면서 경기 침체된 우려감으로 장중에 출렁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러시아 사태가 해결 기미가 보이자 그에 좀 반응을 하면서 여행, 항공, 호텔, 레저 이런 쪽들하고 또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반도체 섹터, 자동차 섹터도 좀 많이 오른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장 초반부터 러시아 관련해서 본다라면 현대차, 기아차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모비스, 현대, 위아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관련되어 자동차 부품주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관련해서도 보신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임 상당히 둔한 편이고요. 오히려 그 하부권에 있는 장비주들도 상승폭이 좀 제한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반도체 밀어준다고 그러는데도 움직임이 없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좀 낙폭이 컸었던 섹터주들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 섹터 쪽들에서는 SDI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반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재주들 같은 경우도 상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탄력은 좀 떨어진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바이오 섹터주들의 개별 종목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엔터주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하고요. 게임 섹터, 메타버스 섹터, 고르게 플랫폼 섹터와 함께 반등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철강이라든지 비철금속류들은 약세 보여주는 모습, 원자재 약세에 대한 우려감 시장에서 좀 보여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방산주들도 조금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섹터주들은 크게 좀 반응이 없습니다. 가장 좀 두드러지는 게 이제 바이오 제약 섹터 하고요. 그 다음에 항공, 레저, 호텔 같은 그 리오프닝 섹터주들 하고 자동차 섹터 쪽에서 시장 흐름이 좀 두드러진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쪼개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제나 이 자동차 부품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리 뻗고 잘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조금씩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시장 대비로 나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연속성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전략 세워주시죠. 네,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러시아 사태가 해결되는 기미만 보이면 자동차들이 움직일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었고 반도체 수급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또 러시아에 또 현대차 가 있다 보니까 힘든 구간이었었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되면은 최악의 사태는 좀 지난다라는 시장의 안도감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의 방향성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지금 흐름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기아하고요, 현대차 계속 리바운딩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60일선 부근인 18만 5, 6천 원대 여기 통과되면은 한 20만 원 부근이 저항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상이라면은 7만 6천 원대 좀 저항이 있습니다. 요거 돌파되면 한 8만 원 부근까지 1차적인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모비스라든지 위아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역시 흐름 따라가면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같이 일단 러시아 쪽에 들어가 있었던 다른 업체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주가 흐름 같이 보시고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순환매로 그 하부권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순환매로 좀 보실 수는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은 그래도 현재까지는 좀 기술적 흐름으로 좀 봐주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동차 보고 반도체 보고 이제 국내의 주력 이 수출 상품들에 대한 이슈들도 나오고요. 시세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내에서는 형님들이 아직까지는 좀 잠잠해서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분석을 해주세요. 네, 시장이 좀 그렇죠.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반도체 뭐가 올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뉴스 보면 윤 당선인이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도 TSMC급으로 밀어주겠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 세액공제도 6%에서 20%까지 확대해주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만 본다라면 못 갈 이유가 없는데 지금 상당히 좀 힘이 눌려있는 모습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수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거의 없다라는 점이 가장 약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좀 풀리는 시간을 삼성전자는 좀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삼성전자의 투자라든지 이런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확대 이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는 것들 보신다라면 반도체 소재나 부품, 장비단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뭐 소재나 이런 쪽들에서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종목들 코스닥 쪽에서 좀 찾아보는 노력은 좀 필요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 많이 못 오르고 바닥권에 있는 장비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원익 IPS도 좀 바닥에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진테크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뭐 IS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뭐 사이맥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이만큼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중소형주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종목들, 뭐 SNS텍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최근에 뭐 가스 업체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오르긴 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 재료, 부품, 장비 쪽들은 최근에 좀 이미 오른 것들은 좀 차익실이 나오고 있죠. 제가 기판 섹터주들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이 오른 만큼 차익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기술적으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한테 좀 수혜가 돌아가니까 해당 섹터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은 좀 챙겨 보시고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이 좀 변하는 걸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비인플레 관련된 종목군들, 이 인플레에서 좀 자유로워서 한창 인기를 구가하던 게임, 엔터, 메타버스 이쪽 섹터가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보시면 좋겠죠. 뭐 일단은 지금 이제 러시아 문제 때문에 또 위축됐던 그런 심리들이 조금 해소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뭐 항공주라든지 좀 엔터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엔터 섹터가 가장 강하죠. 안 그래도 실적 좋은데 리오프닝 되면서 또 시장 상황 좋아지면 더 좋아질 거란 기대감이 주가를 강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YG 엔터도 상당히 강한 편이고요. JYP 엔터도 곧 좀 뚫어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SM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엔터 섹터주들이 실적 면에 있어서도 가장 좋고 리오프닝 수혜도 가장 크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선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에 뭐 메타버스 섹터주들은 뭐 기술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임주들도 최근에 조금 반등 시도하다가 중국 봉쇄 때문에 또 한 번 더 빠지긴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래도 계속 조금씩 개선의 흐름 이런 부분들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탄력적이기까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바닥선을 좀 잡아 나가면서 게임 섹터주들도 뭐 계속적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형 게임 섹터 뭐 액션스퀘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넷마블도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 그다음에 뭐 펄어비스도 반등하는 모습, 그다음에 뭐 NC소프트도 반등하는 모습 나오면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일정 부분 좀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또 실적 발표가 중요한 시그널을 줘야 되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뭐 해당 섹터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주들도 1분기 실적에 대한 또 고민이 살살 또 드러나는 구간임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오프닝 픽 어떻게 정하셨나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계속 이 시간 통해서 항공주는 계속 관심 갖고 보시자 말씀드리고, 카지노도 관심 갖고 보시자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항공주 오늘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계속 꾸준히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내일까지 보면 이제 3월 말 드레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약간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기다리시는 전략 좀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4월 달을 좀 대비하는 전략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늘은 좀 많이 오르면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종목들, 중소형 주단에서 코스닥에서 주도주 섹터 내에서 못 오른 종목들 좀 찾는 거 좀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반도체나 IT 부품, 소재, 장비 섹터주들 조정이 조금씩 나온다라면 이 부분을 좀 활용해 보시고, 바이오 섹터주들도 오늘 급반등하는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디스플레이 소부장, 그다음에 좀 낙폭과대주들 안에서 기술적인 반등 노리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오늘은 좀 섹터를 구분하기보다는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을 좀 고려해 보시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